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혈액 종양에서 혈액암과 그다음에 이제 종양 합병증 이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서 백혈병에 대해서인데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서요. 백혈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림프절염 그리고 림프종, 림포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기타 혈액암이죠. 다발골수종과 진성적혈구 증가증에 대해서 말씀드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종양 합병증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한테 막 자세한 그런 거를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냥 진단만 요구하기 때문에 큰 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공부가 완료되신 분들은 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급성과 만성의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골수와 림프의 종류가 있기 때문에 총 4개죠 이제. 급성, 골수, 급성, 림프, 그 다음에 만성, 골수, 만성, 림프 이렇게 해서 총 4가지로 똑같은 그냥 이름으로 우리는 백혈병이다 라고 표현하지만 총 4가지로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기억에 지우는 거예요. 만성 림프성은 없어요.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같은 질환입니다. 지우겠습니다. 급성 골수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은 같은 질환이다. 그래서 총 4개 중에 2개를 지우고 났더니 결국에는 남은 건 뭐야? 급성인지 만성인지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봤는데 만성이야. 그러면은 무조건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문제를 딱 봤는데 급성이야. 그러면 성인이면 만성 골수성, 소아면 만성 림프구성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결국에 이제 백혈병은 2가지 질환인 겁니다. 급성과 만성 2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제가 이제 편의상 지금 성인 혈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라고 적어놨지만 소아에 만약에 이렇게 그대로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환자가 뭐 7세다라고 하면은 정답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고치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블라스트죠. 여기 이제 골수성을 하고 있으니까 골수계 미성숙 혈액세포인 블라스트가 과증식하는 거예요. 뭐 굳이 표현하자면 약간 백혈구로 분화되는 거에 가장 시초가 되는 약간 그 세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블라스트에서 막 종류가 착착착 나뉘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블라스트의 악성 증식을 하는 거죠. 블라스트가 악성 증식을 한다.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라고 하시면은 이 블라스트가 골수에 가득가득 차게 되면서 정상적인 조혈 기능이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기능이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RBC와 WBC와 플레이틀릿이 모두 감소하는 판사이토페니아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RBC 떨어지니까 빈혈, 호흡, 운동할 때 숨차고 피로하고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RBC 떨어지니까 감염에 취약해지면서 발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플레이틀릿이 떨어지면서 출혈 경향을 보일 수 있겠죠. 증상은 사실 요 세 가지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판사이토페니아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보고 검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PBC미어를 할 수도 있지만 보통은 본메로우 생검을 하겠죠. 골수 생검을 하겠습니다. 골수 생검을 하겠죠. 골수 생검을 하면 이제 딱 요런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요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동글동글한 요게 이제 우리가 블라스트거든요. 요러한 이 블라스트가 많이 존재하는 요게 이제 블라스트입니다. 요게 이렇게 가득가득 존재하는 이런 그림을 보이실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핵이 굉장히 크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요러한 셀들이 막 가득가득 차 있는 그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걸 이제 블라스트다. 요 블라스트가 굉장히 많은 골수 생검 결과를 보인다면 우리는 이거 블라스트가 많아? 그러면은 무조건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20% 이상으로 증가돼야 되지만 어쨌든 블라스트가 가득가득하다라고 보시면은 우리가 그 진단을 하시면 되겠다. 요 골수 생검에 그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비스미어가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그 피비스미어에서 요게 두 개인가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피비스미어에서는 원래 말초 혈액 도말이잖아요. 골수가 아니라 말초 혈액이기 때문에 여기는 원래 블라스트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데 두 개가 있는 사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야 별로 없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피비스미어에서는 원래 하나도 보이면 안 되는데 보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골수 생검을 통해서 블라스트를 확인해서 진단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요까지가 보통 주어집니다. 문제에서 요까지 주어진 다음에 요거 뭐야? 라고 문제를 딱 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인이면 AML, 소아면 ALL이다 라고 진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는 물론 항암으로 관해를 할 수 있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항암으로 관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 수혈하시면 됩니다. RBC 필요하면 팩 RBC, 플레이틀릿 필요하면은 그 플레이틀릿 투여하면 됩니다. 수혈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세하게 뭐가 있겠죠. 관해도 있고 이거를 유지하고 요런 게 있겠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골수 생검을 요거를 보고 우리가 블라스트다를 판단하고 AML이거나 아니면 ALL이겠구나 요거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급성 골수성 백혈병과 헷갈리는 게 이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겠죠. 선지에 보면 항상 급성 골수성, 급성 림프구성, 만성 골수성, 만성 림프구성 이렇게 네 가지에다가 하나 쓸모없는 거 하나 딱 넣어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성 림프구성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우리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3개죠. 근데 급성 백혈병은 다 똑같은 질환이다. 다 무조건 블라스트다. 그 다음에 성인이면 골수성, 소아면 림프구성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풀 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이 만성 골수성, 즉 요거 두 개만 비교하면 된단 말이죠. 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은 기전이 조금 다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급성이 만성화됐나? 요거랑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병이에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혈 모세포에서 BCR-ABL이라고 부르죠. 유전자 이상입니다. 결과적으로 핵심이 뭐냐면 얘는 골수계의 과도한 증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자면 급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쓰잘데기 없는 게 자꾸 많아져서 사실 쓰잘데기 없진 않죠. 그냥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급성 백혈병은 쓰잘데기 없는 게 많아지면서 정작 필요한 RBC, WBC, PLT가 줄어든다.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애들인데 얘가 너무 많이 만들어진다. 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너무 빨리 만들어지다 보니까 불완전한 특히 WBC가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라스트는 WBC의 이제 걔거든요. 가장 기초가 되는 친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WBC가 많이 생성된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출제에서 보통은 WBC 혹은 PLT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WBC의 증가를 보이고요. 거기에 이제 골수 생검을 하겠죠. 얘도 골수 조금 크게 적을까요? 중요한 거니까. WBC가 상승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거 뭐야? 네? 골수 검사, 죄송합니다. 이제 골수 검사를 딱 했을 때, 골수 생검이라고 표현할게요. 골수 생검을 딱 했을 때, 요런 사진이 이제 주어질 거예요. 보이고요.
자, 요런 사진이 주어질 거예요. 자, 요게 뭔데라고 잘 딱 보시면요.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제대로 분열을 했으면 요런 이거 맞나? 하여튼 세그멘티드 백혈구 요런 모습이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 보시면 요런 모습도 있지만 이렇게 뭔가 이런 모습 약간 이건 블러스트에 가깝나요? 요런 것도 있고 요런 것도 있고 뭐 많죠? 종류가 많죠? 뭐 요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네요. 하여튼 딱 봐도 백혈구가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단계의 백혈구가 보인다. 그래서 여러 단계의 백혈구가 보인다. 여러 단계의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여러 성숙 단계네요. 어쨌든 여러 단계의 백혈구가 보인다. 이렇게 하시면 얘 백혈구가 너무 빠르게 과도하게 증식하다 보니까 불완전하게 막 튀어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본다면은 우리는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잘 물어보지는 않는데 워낙 유명하니까 적어 놓긴 하겠습니다.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죠. TK 이니비터를 사용한다. 이것도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증식을 억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 종류가 많죠. 1세대 이마티니블부터 뭐 2세대도 있고 3세대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이마티닙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다. TK 이니비터를 쓴다는 거, 증식을 억제해야 된다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요건 수열 정도 알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급성과 만성은 다 했는데 우리 중간에 이상한 놈이 하나 있죠. 급성 전골수 백혈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사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A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 이제 A형인데요. AML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라스트 상태에서 악성 증식을 계속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전혀 증식을 못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요. 그래 급성 전골수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 한 단계 분화된 상태에서 멈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골수 상태로 멈춰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뭐 자세한 내기는 별로 궁금하지 않을 거니까 여기 잘 보시면요.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요걸 잘 보세요. 결과적으로 비슷하죠. 뭔가 블라스트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딱 보고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다라고 진단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잠깐만 있어봐 하고 잘 보시면은 여기 짝대기 같은 거 보이십니까? 여기 짝대기 같은 거. 요런 짝대기 같은 게 요렇게 많이 들어있는 요거를 우리가 이거 발음을 까먹었네요. 아우얼 로드인가요? 요 빨갛게 보이는 요거를 짝대기잖아요. 그래서 요 짝대기를 우리가 발음을 모르겠습니다. AUER 로드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AUER 로드가 들어있는 요 셀을 그 유명한 파got 셀이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골수세포에서 요 파got 셀이 관찰되면은 이거 전골수성 세포 백혈병이구나 APL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진단까지 나왔는데요. 이건 치료가 워낙 유명하니까 아트라죠. 아트라를 투여해서 그 트레티논 이름 가지고 잠깐 알아놓을까요? 트레티논이라는 트레티노인 요거를 투여해서 분열을 그 전골수 상태로 멈춰 있잖아요. 요걸 이제 분열을 유도시키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시험에는 진단까지만 나왔다. 그래서 파고트셀을 보고 APL이다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백혈병을 말씀드리고요. 핵심은 급성인지 골수성인지만 딱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급성이면은 성인이면은 AML 그 소화면은 ALL 그 다음에 파고트셀이 보이네 APL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성 골수성은 반대로 WBC가 많아지면서 골수 생검에서 여러 단계의 백혈구가 보이면은 만성 골수성이다. 만성 림프구성 같은 건 없다. 우리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림프전과 기타 혈액암이네요. 반응 림프전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감염이나 염증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림프절이 커지는 거죠. 하지만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우리 기준으로 중요한 거는
얘를 생검할 거냐 경과 관찰할 거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응 림프 전염의 특징은 일단 1cm 이하다. 1cm까지 괜찮습니다. 보통 요거는 막 3cm 이렇게 주거든요. 그래서 1cm까지 괜찮다. 1cm 보통 이하고요. 그다음 뭐 뻔한 거 있죠. 부드럽고 잘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앞통이 있다. 확 커지다 보니까 앞통이 보통 생기겠죠? 그래서 요런 특징을 보이면 우리가 이거 반응 림프 전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이제 핵심은 뭐냐면 요거 이제 생검을 안 하고 경과 관찰한다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뭔가 목도리에서 비대한 림프절이 만져져. 근데 1cm보다 작고 부드럽고 잘 움직이고 앞통도 있어. 그럼 뭐 할래? 그러면 나 경과 관찰할게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는데 그 경과 관찰할 때 우리가 투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보통 요게 지금 앞통이 주어지잖아요. 앞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과 관찰을 하면서 엔세이드도 투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엔세이드까지 투여할 수 있는 게 생검 요거를 이렇게 해볼까요? 경과 관찰하면서 우리가 엔세이드를 투여해 볼 수 있겠다. 엔세이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요 엔세이드를 하면서 얘가 이 문제다가 의도했던 거는 얘가 항생제나 아니면은 스테로이드를 투여하면 안 된다는 게 이제 조금 중요했죠. 사실 뭐 문제 풀 때 중요하진 않지만 그 관련된 교수님들이 항상 강조하시죠. 림프 전염을 경과 관찰할 때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를 써버리면 이 림프절의 크기가 일시적으로 줄어들면서 악성 간별에 힘들 수 있다. 악성 간별이 안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통이 있다면 엔세이드 정도만 투여해야지 막 항생제 넣고 스테로이드 넣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 그까지가 그렇다. 그거는 뭐 그 얘기고 중요한 거 어쨌든 요러한 나 양성이에요 하는 걸 보고 경과 관찰할게.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림프종 사실상 이제 암이라는 거죠. 림프종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요거랑 이제 반대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1cm를 초과하면서 보통 3cm로 나오더라고요. 아니면은 뭐 단단하고 부드러울 수도 있지만 고정되어 있고 앞통이 없는 림프절이 만져진다. 이러한 특징이 있고요. 자, 혹은 이러한 CT를 줄 수도 있어요. 이런 CT를 줄 수도 있는데 얘가 지금 요거라고 하거든요. 이게 근데 저는 이거 너무 뭐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거 있죠. 그 웨지 리섹션 하는 거. 너무 그것처럼 보여가지고 요게 이제 림프절처럼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요렇답니다. 그래서 CT가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주어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막 너무 CT 그 림프절 같이 보이진 않아가지고 물론 저의 한계일 수 있지만 CT 소견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 중요할 수도 있지만 나는 모르겠다. 하여튼 그랬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러한 소견이 있으면서 이러한 소견이 있으면서 보통은 대부분 비심텀이 굉장히 특이하답니다.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분화가 굉장히 빠른 종양, 분화가 아니죠? 이 뭐라 하죠? 증식. 증식이 굉장히 빠른 종양이기 때문에 비심텀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발열, 특히 야간 발한, 그 다음에 체중 감소가 굉장히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대부분 문제에서 이러한 B사인을 주어줬다. 그래서 악성 종양의 악성 덩이의 소견과 함께 이러한 B사인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거 림프종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음 뭐 할래?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검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림프절은 반드시 절제 생검을 하셔야 되죠. 절제 생검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침 생검, 코어 특히 아스피레이션 이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되겠다. 절제 생검을 하셔야 되지. 흡입을 하긴다던가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 왜냐면 이 덩이 그대로의 모습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절제 생검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진단이 된다면은 그다음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거 외에도 한 가지 문제에서 특이한 검사로 주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요것과 더불어서 LDH와 그다음에 베타 2 마이크로글로불린. 요게 원래 비호치킨 림프절에서 비호치킨 림프 종양에서 예후나 질병의 정도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그건데요. 얘가 있다고 그것도 아니고 얘가 없다고 림프종이 아닌 것도 아니지만 대부분 문제에서 요게 증가되어 있는 소견을 줬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도 우리가 보고 선택해도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보고 우리는 이거 림프종이구나 라는 걸 보고요. 절제 생검을 선택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혹은 진단으로 요걸 보고 진단으로 바로 비호치킨 림프종을 선택하시는 것도 나았습니다. 요것만 보고도 우리는 넌호치킨 림포마를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특이한 거기 때문에 요것만 보고 절대 생각 없이 진단 뭐야? 라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 뭐 해야 돼? 라했을 때 절제 생검을 답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기타 혈액암의 다발 골수정부터 볼게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파트에서는 5문제밖에 안 나왔지만 요거는 신장에서도 나오고 내분비에서도 나왔나? 하여튼 굉장히 많은 파트에서 조금씩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형질세포의 악성 증식으로 결과적으로 단일 클로날, 모노클로날 면역 글로불린이 과생성되면서 다른 글로불린이 감소되는 그런 특징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핵심은 뭐냐면 요거 이제 이 문제의 핵심은 보통 우리가 진단할 때 얘가 단백뇨는 단백뇨인데 글로불린이 증가하기 때문에 보통 다른 거에 다르게 딥스틱에서 크게 드라마틱하지 않고 보통 한 플러스 정도만 나오면서 유린 UPCR인데 유린 프로틴 크레아틴 레이쇼 이렇게 해가지고 소변 단회뇨에서 프로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다른 거 다 없이 요것만 보고도 진단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딥스틱은 알부민만 확인한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신장내과에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하신 분은 신장내과의 단백뇨 파트에 다발골수 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딥스틱에서는 그냥 파지티브 정도, UPCR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보통 정상치가 한 150 정도라고 했을 때 막 20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얘가 플러스일 수가 없단 말이죠, 사실. 하지만 대부분 글로불린이기 때문에 딥스틱은 알부민만 확인하는 거라서 요거는 미세하게 살짝 나와준 다음에 UPCR이 미친 듯이 높은 요거만 보고도 이거 글로불린이 많구나. 다발골수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다음에 뭐 할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그거죠. 단백질 전기용동. 정확한 표현이 단백질 전기용동이네요. 단백질 전기용동을 하실 수 있겠다. 혹은 이제 골수 생검을 해서 흡인 생검을 해서 그냥 골수 생검이라고 할게요. 골수 생검을 해서 단일 글로빈을 생성하는 클로날 형질 세포를 확인해도 되겠죠. 이런 걸로 진단을 하실 수 있다. 자, 요 질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단백뇨 파트 혹시 모르시는 분은 확인 한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한 증상은 이제 크랩이죠. 크랩이라고 부르는 보통 칼슘 증가, 하이퍼칼세미아. 근데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날 페일리어로 요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 아네미아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에서 헤모글로빈이 낮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본 리전이죠. 본 리전이 이제 요렇게 주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요러한 본 리전이 보이죠? 요렇게 뻥 뚫리는 요러한 본 리전을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요 두 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히 딥스틱에서 파지티브고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제 중요하다.
딥스틱에서는 살짝 UPCR이 굉장히 높은 요게 특징적이면 딱 보고 MM인가 생각하면서 헤모글로빈만 살짝 봐주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단백질 연경동이나 골수 생검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성적 혈구 증강증 같은 경우에는 그 유명한 잭2 뮤테이션이죠. 잭2 유전자 이상으로 진 뮤테이션으로 인해서 핵심은 EPO와 무관하게 적혈구 RBC가 과도하게 생성된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피부 점도가 높아지면서 뭐 예를 들어서 헤모글로빈과 헤마티크렛이 증가하면서 피부 점성이 증가하니까 피부가 붉어지고 붉은 피부와 그 다음에 과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진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PO와 무관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EPO를 검사해서 EPO가 정상인 거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래서 EPO가 정상이 아니면 보통은 흡연이 문제이기 때문에 EPO가 정상이 아니라면 우리는 금연이 치료고요. PB로 진단 안 합니다. EPO가 이제 정상이라면 야 이거는 PB다. 폴리사이세미아 베라다 라고 생각하시고 사혈을 보통 합니다. 이게 이제 계속 있으면은 좀 꾸덕꾸덕해지면서 혈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혈을 한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EPO가 정상이면서 헤모글로빈과 헤마토크릿이 증가되어 있는 요게 이제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종양의 합병증이죠.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문제에 나오는 건 요 두 가지이기 때문에 요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상대정맥 증후군은 쉽게 말해서 수페리어 베나 카바가 막혔다 이 얘기죠. 수페리어 베나 카바는 위쪽에서 올라오는 뭐 주굴라 베인이라던가 아니면 서클라비안 베인으로던가 이렇게 모여서 심장 쪽으로 들어가는 요거죠. 이제 핵심되는 요게 이제 막혔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콱 막히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피가 내려가지 못하니까 아까 그때 말씀드렸죠. 어디였지?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동맥이 외과 파트였구나. 동맥이 막히면 피가 안 가면서 허혈성 괴사가 일어나는 거고 정맥이 막히면 갔던 피가 돌아오지 못하면서 붓고 부종이 발생하는 겁니다. 얘는 지금 정맥이 막혔으니까 돌아오지 못하면서 핵심적인 증상은 뭐 얼굴이나 아니면 상지에 부종이 발생하고요. 심하면은 호흡곤란까지 있을 수 있겠죠. 눈이 튀어나오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증상 더하기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쪽에 피가 많이 몰려서 문제잖아요. 근데 고개를 숙이면 피가 여기 있던 피도 요거 타고 위로 쫙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얼굴이 막 터질라고 이렇겠죠. 그래서 상체 숙이면 증상 악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이 있는 환자에서 암 환자에서 얼굴이나 상지에 부종이 있으면서 상체를 숙이면 증상이 악화된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뭐야 이거 SVC 신드롬이구나 상대정맥 증후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흉부 CT를 찍어야겠다를 선택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왜? 당연히 흉부 CT를 찍으면 식물 CT가 주어지는 문제가 많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찍으면은 이제 요런 종격동에 딱 SVC가 있을 것 같은 딱 그 위치에 이러한 종양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고 이 종양이 SVC를 막으면서 피가 딱 여기 딱 그 위치죠? 여기 막히면서 피가 위쪽으로 몰리면서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양 용해 증후군은 이름 그대로 종양이 녹으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식이 빠른 백혈병이나 아니면 림포마 같은 림프종 같은 데서 여기서 이제 환자분이 항암을 하신 거죠. 항암 후 항암을 딱 했어. 근데 항암을 했더니 그 이후로 얘가 백혈병이나 림프종이 막 터져 나간 거죠. 팍팍팍 터져 나가면서 안에 세포 내에 가지고 있던 물질들이 밖으로 확 분비되면서 특히 이 중에 요산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요산이 신장에 침착이 되면서 요산 신장병증인가요?
요산염 콩팥병증에 걸린답니다. 요산염 콩팥 병증에 걸리면서 AKI죠. 이러면서 이제 핍류가 발생할 수 있다. 핍류나 부종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백혈병과 림프종 이런 거 이후에 항암 후에 갑자기 핍류와 부종이 발생했네 라고 하시면 요거 요산이 문제인 종양 용해 증후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제가 AKI라 말씀드렸죠. 핍류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당연히 AKI 치료는 수액이죠. 수액을 넣고 요산의 치료는 알로퓨리놀이죠. 알로퓨리놀을 투여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항암 후에 둘 다 이제 암 환자라는 걸 확 주어줍니다. 그래서 항암 후에 갑자기 핍류와 부종이 발생했어? 항암 후에 갑자기 핍류와 부종이 발생했어? 이거 요산이 흰장에 쌓이면서 요산형 콩팥병증이 발생하는 종양 용해 증후군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치료는 수액과 알로피리놀이다. 이걸 보시고 CT를 찍거나 CT가 주어지면 SVC가 눌렸구나. 상대정맥 증후군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백혈병 3가지와 그 다음에 림프절, 그 다음에 기타 혈액암, 다발골수 좀 확인해 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양 합병증까지 하면서 혈액 종양 파트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